포인트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2,000원 들어갔어. 2,000원 징수해. 그럼 악착같이 고지서 보낸다는 얘기죠. 그러나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를 포기한다. 왜? 적자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는 2,000원 미만으로도 나오고 2,000원인 경우에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 그럼 맞는 정답이 되겠고 2,000원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그럼 틀린 지문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사소한 것 같으면서도 시험 볼 때 많이 실수하는 단원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소액징수 면제라는 것은 고지서를 생각해라.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이면은 징수를 포기한다. 이걸 세련된 말로 소액징수 면제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분납, 물납, 분납이다 그랬으면은 분할납부. 분할납부다 그러면 두 번에 나눠내는 것. 그러면 세금을 두 번에 나눠낸다? 일시불이 원칙인데 왜 두 번 납부하도록 허락해 주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세금이 클 경우에 납세 의무자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눠내라. 그런데 10만 원뿐이 안 나왔는데 두 번에 5만 원, 5만 원. 이건 불편하기 때문에 일정 기준 금액을 만들어 놨죠. 요거는 납부할 세금이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만. 여기 또 나왔네요. 초과. 즉 250만 원까지는 분할납부가 없습니다. 초과는 안 들어간다고 그랬죠. 따라서 250만 원이 초과되면은 두 번에 나눠낼 수 있다. 그럼 두 번에 나눠내면 나 이번에 내고 내년에 나머지 낼래? 안 되죠. 맥시멈이 있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죠. 따라서 한 번 납부한 다음에 2개월 이내에 나머지를 납부해야 된다. 그래서 재산세는 250만 원 초과할 때는 두 번에 납부할 수 있다. 한 번 납부하고 몇 개월 이내에 2개월 이내 요게 숫자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산세라는 것은 세금이 크면은 금액이 크면은 우리가 부담이 되니까 두 번에 나눠낼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요걸 뭐라고 그러죠? 분할납부라 한다. 결국 뭐예요? 두 달 이내 낼 건데 다 걷는 거네. 똑같네. 부담되는 건 똑같네.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럼 하나의 제도가 추가가 되죠. 추가가 되는 게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다.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죠? 물납이라고 얘기합니다. 물건 납부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거죠. 금액이 큰데 겨우 두 달 이내로 나눠내? 이것도 부담이 크다. 이럴 경우에는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금액이 얼마냐? 바로 이게 문제죠. 그래서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했다. 재산세가 1,000만 원이 초과가 됐으면은 우리가 부담이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마련하려니까 현금 조달이 안 돼요. 이럴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 납부를 해라. 그럼 가지고 있는 물건은 김치냉장고, 에어컨 이런 게 아니죠. 이건 뭐냐? 부동산으로만. 부동산을 갖고 있어. 부동산 재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거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 부동산만 많지 현금 유동성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은 부동산을 세금 내려고 매물로 내놔도 거래가 안 돼요. 그럼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금 없냐? 알았어. 가지고 있는 부동산으로 우리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게 물납이죠. 그러면 부동산을 내는데 우리가 여기서 배웠습니다. 시군 구세예요.
그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이라는 게 있겠죠.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 서구에 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 재산세가 부과됐다. 근데 현금 조달하기가 힘들어. 그럴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 재산세는 시군 구세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동산은 서구청 재산으로 흡수가 되는 거죠. 그럼 서구청에서 관리하기 쉽도록 관할구역이 어디가 되죠? 서구가 되는 거죠. 따라서 관할구역은 시군 구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할이죠, 관할. 서구다 그러면 서구 관할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물납을 해야 돼. 그래야 서구에서 관리하기가 쉽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물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두 가지 이렇게 알아둡니다. 분할납부 조건. 분할납부 조건은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할 때, 그리고 한 번 납부한 다음에 몇 개월 이내 나머지 납부한다? 2개월 이내다. 그 다음에 물건 납부는 재산세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 초과. 금액이 크죠. 따라서 현금 유동이 적은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은 어디에 있는 것만? 관할 구역 안의 부동산만. 관할 구역 안의 부동산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건 지방자치단체 재산이 되는 거니까 관리하기 편하라고 관할 구역 안의 부동산이 된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온 게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재산세가 1,000만 원 초과되면 관할 구역과 관계없이 이렇게 출제된 경우도 있어요. 관할 구역과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가 되죠. 그럼 여기에서 서구에 살고 있는데 갑이 재산세를 서구청에다 내야 되는데 부동산을 제주도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을 했어요. 물납 신청. 야, 서구청아, 나 제주도에 있는 감귤밭을 우리가 재산세로 물납할래? 신청해. 그러면 서구청에서 제주도 땅을 관리하기가 힘들죠. 이럴 경우에는 신청을 거절할 수가 있다. 이게 물납제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구에 살고 있는데 서구 이외의 소재 부동산으로 물납한다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서구청장은 신청을 어떻게 한다? 그렇죠. 거절할 수도 있다. 거부할 수도 있다. 요 제도가 있다는 거. 나머지 자세한 거는 우리가 1월 정규 수업부터 강의를 하겠지만 오늘은 거기까지 알면 머리가 아픕니다. 물건 납부할 때는 1,000만 원 초과. 무엇으로만? 관할 구역 안에 부동산만 된다. 그럼 관할 구역이 아니다 그랬으면은 신청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렇죠. 거부할 수 있다. 요 거부 제도가 있다는 것 알아두면 되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할 때 관할 구역 안이 아니면은 관리하기가 힘들죠. 야, 이거 안 돼. 관할 구역 안의 걸로 다른 부동산 그걸로 물건 납부 신청해. 이렇게 거부할 수가 있겠죠. 왜냐? 서구청이다 관할이다 그러면 서구청 관할 안에 있어야 관리하기가 편하고 하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물납과 분납에 관한 겁니다. 시험에 나올 때는 요 숫자 자체, 요 조건 자체를 꼭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할 납부는 얼마 초과할 때? 250만 원 초과.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물건 납부는 얼마 초과? 1,000만 원 초과. 어떤 물건으로만 된다? 관할 구역 안에 부동산만 된다. 만약에 관할 구역 이외의 부동산으로 신청을 하면 뭐 할 수 있다?
그렇죠?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입니다.